자, 어제에 이어서 간밤에도 뉴욕 증시 분위기가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도 이런 연결고리를 잘 보면서 또 안 좋은 부분은 또 피해야 봐야 되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윤여민 FP와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연결고리 주제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정유 쪽이 되겠습니다. 또 간밤에 또 정유 관련된 종목들이 또 크게 밀리는 그런 흐름이었었는데요. 쉐브론입니다. 에너지 가격 변동성 확대에다가 미국의 정부 눈치까지 봐야 되는 상황이다. 딱 들어봐도 힘들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세부적인 내용 들어볼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실 국제 유가가 네. 100달러에서 약간 이제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죠. 그죠. 130불까지 근데 갔다가 꽤 세게 움직여요. 그쵸. 네. 움직이는데 사실 주가들이 막 그렇게 막 아웃퍼폼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죠. 유가가 오르니까 예. 우리도 이제 가격 정가면 좋겠다 예. 라는 생각을 할 텐데 그렇죠. 사실은 가장 좋은 건 이렇게 서서히 오르거나 예. 수요량이 늘어야 되는데 급격하게 가격이 오르면 전망하기가 힘들죠. 물가에 교란을 주죠. 오히려 안 좋은 상황. 네. 예.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 물가가 확실히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빠르게 상승을 하면 네. 최종 수요에 문제가 생깁니다. 속도에 따라서. 자, 우리나라도 유가가 2,000원이 넘어가요. 휘발유. 요즘에 제 주변에서 차 바꿔야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 결국은 휘발유 소비가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쉐브론 입장에서도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아닌데. 3월부터 이제 봄이 시작되면서 뭔가 드라이브도 좀 해야 되고 또 리오프닝도 있고 이래야 하는데 되는데요. 예. 주유비가 올라가면 이제 크게 문제가 생기는. 또 다른 악재네요. 네. 회사 입장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부는 어쨌든 이렇게 좀 소비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그쵸. 올라가니까 야, 너 잡아야죠. 올리지 마. 이렇게 되니까 가격 전가도 안 되고. 네, 그러니까 휘발유 입장에서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미국은 워낙 땅이 크니까 맞아요. 차가 필수품이잖아요. 우리나라하고 좀 차성이 다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가 중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되게 민감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뭐 언론 보도에 의하면 뭐 이번 주에 지금 6개 에너지 기업 책임자들을 불러서 예. 민주당 이제 하원 청문회에 출두를 해서 예. 휘발유 가격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논의는 논의인데 이제 불러놓고서 올리지 마라 이 얘기하려고 그쵸. 그런 거죠. 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 그렇죠. 약간 예. 이런 대체 에너지에 워낙 좀 있기 때문에 예. 기존에 이런 뭐 에너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러시아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하긴 하겠지만 예. 누를 수 있는 그런 발언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가격은 전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가격은 못 올리게 되고 예.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럼 정부랑 적정하게 좀 타협을 봐야 되는데 네. 이 유가가 언제 안정화될지 모르고 계속 널뛰기를 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당분간은 여기저기 눈치를 다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 확실히 이제 좀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올해 100달러까지 갔어. 예. 근데 그게 좀 꾸준히 이어져요. 그러면 좀 다르다. 변동성이 그러면, 없어지면.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냥 100달러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좀 높아진 물가에 사람들이 적응을 할 텐데, 그렇죠. 속도가 오겠죠. 이게 계속 변동성이 있으면 예. 사실은 이제 서로 힘든 거죠. 그래서 가장 이제 쉐브론 같은 이제 업스트림 있는 기업들에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큰 회사죠. 조금은 좀 안정되게 빨리 가격이 좀 안정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확실히 그래도 이제 단기간에는 수혜를 보잖아요. 그렇죠. 올라가면. 네. 그래서 이제 이 우리나라와 달리 이 정유사들이 엄청나게 이제 주주 환원을 합니다. 배당도 주고. 따끔하게 얘기하시네요. 네, 우리나라와는 달리. 예, 우리는 이렇게 배당이 약한지.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 네. 배당도 주고 주가도 올랐고. 좋죠 뭐. 근데 이게 또 위아래 눈치를 보게 되면 또 주가의 변동성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렇긴 하죠. 네. 약간의 리스크. 예. 네, 그래서 일단 확실히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는 약간 단기적인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을 좀 보는 게 좋지 않나. 근데 이것도 약간의 좀 미국에서 보게 되면 약간 정책과 관련된 부분하고 조금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제가 볼 땐 참고를 하시면서 특히 쉐브론 같은 이런 좀 정유사들 같은 경우는
좀 그러한 모멘텀을 같이 보시는 게 어떨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유사 사정으로만 보게 되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좀 말씀해 주신 거의 비슷하게 적용되겠다. 뭐 배당 약간 다른 거 빼고는 다 비슷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유주들 중에서는 뭐 어떤 정유주들 볼까요? 일단 최근에 S-오일 얘기 많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S-오일이 예. 드디어 이제 10만 원을 넘어갔습니다. 네. 8, 9만 원대에서 그렇게 홍보를 하다가 실적 기대감도 엄청 높고요. 네. 그리고 S-오일 같은 경우도 고배당주로 불리긴 했어요. 그래서 2017년까지는 자사주가 좀 배당을 했는데 2020년부터는 배당이 없습니다. 코로나19 배당이 없었어요. 아, 그랬군요. 근데 이제 올해 좀 정제 마진이 개선이 되면서 배당에 대한 이제 좀 기대감은 있어요. 그리고 확실히 한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없네요, 그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예. 일단 그리고 그러니까 배당금을 좀 상향을 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뭐 증권가에서 나오는 얘기인 거고 네. 일단 배당에 대한 부분을 발표할 건 아직 못 봤습니다. 해야 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확실히 이제 재고자산 수익도 좀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다른 정유주죠.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네. 확실히 이제 그 석유 사업이 작년에 좀 영업 손실이 좀 2조 정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재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그리고 좀 흑자 전환을 했고 올해도 조금 이제 영업에 대한 이제 좀 이익이 좀 생길 것으로 보이면서 네네. 일단은 뭐 SK 이노베이션도 지금 이제 뭐 배당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얼만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유가를 내리겠다는 그쵸.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좀 적용될지도 좀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길게 보기보다는 단기적인 그런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조금 전략을 좀 잡아봐야겠습니다. 정유 관련된 종목들 좀 알아봤고요. 두 번째 연결고리 보겠습니다. 주제 보여주시죠. 자, 인페이지 에너지. 우리 FP님은 참 여러 가지 종목을 갖고 오십니다. 예, 인버터, 배터리, 전기차 충전기를 활용한 VPP 기업. 예, 읽어도 잘 확 오지 않는데요. 어떤 겁니까? 이제 신재생 에너지. 아, 네. 신재생 에너지인데 오늘 에너지군요.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정유와 에너지를 좀 같이 이제 좀 약간 상반되긴 하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주택용 태양광 발전소에 설치되는 마이크로 인버터 제조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군요. 예. 일단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에너지 독립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관심이 높아요. 뭐냐면 자연재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텍사스 한파도 있었고 한파에다가 또 그 사이클론이라고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네. 땅 위까지 올라온 태풍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상 기후를 좀 많이 겪다 보니까 땅이 넓다 보니까 그렇죠. 여기는 이제 자가 발전에 대한 필요성을 좀 느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커버가 다 안 되죠. 네. 네, 땅이 넓어서. 그래서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판매량이 한 80, 미국이 한 80%, 네. 글로벌 20%인데 글로벌도 좀 성장을 해요. 그렇군요. 여기다 또 이제 유럽도 세게 요즘 또 에너지 예, 독립하려고 신생 에너지를 난리잖아요. 좀 걸고 있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는 유럽형 그 매출이 작긴 합니다만 시장의 진입이 좀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되는 부분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VPP라고 하는 게 뭐냐면 벌추얼 파워 플랜트에서 가상 발전소라고 네. 좀 하는데 결국 이제 주택이라는 독립된 전력 생태계를 이제 다 구축을 해주는 거죠. 각각 주택마다. 그럼 하나하나가 다 작은 발전소들이네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인버터에 배터리에 뭐 전기차에 아하. 하나하나가 이제 전력이 되는 거죠. 그건 전력 좋네요. 소스. 예, 그래서 예. 전력 생산부터 소비까지 약간 밸류 체인을 완벽하게 이제 토탈 솔루션으로 제공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예. 주택용 태양광 업체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그걸 리소스를 받아서 예. 자체적으로 전력 생산을 하는 것까지. 야, 그런 것만 된다면 사막 한가운데다 집 지어놓고 살아도 되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보게 되면 통합적이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솔루션이 통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각각 예, 예. 하나의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뭐 ESS, 배터리, 그다음에 뭐 태양광 인버터, 충전기까지 다 토탈 솔루션. 네, 하게 예.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시장은 계속 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클립크래크 같은 이제 전기차 충전기 업체까지 지금 1분기에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포트폴리오가 좀 넓어지면서 네. 확실히 하나의 좀 사업 모델이 좀 구축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인페이지 에너지 이게 무슨 종목인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신재생과 관련된 그런 종목입니다. 그 중에서 태양광 쪽인데요. 좀 국내에서 그럼 태양광 종목들 좀 봐야겠네요. 예, 일단 하나 솔루션이 있는데 네. 하나 솔루션은 이제 하나 큐셀이죠, 그렇죠? 그렇죠. 하나 큐셀도 VPP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연결고리 여기서 나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보다 일단 호주로 먼저 갔어요. 예. 호주 사업에서 지금 시범 사업에 좀 참여를 하면서 세계 VPP 시장을 좀 이제 뛰어들었죠. 그래서 하나큐셀 같은 경우는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주거용 이제 태양광 모듈을 좀 공급을 하고 있고, 땅이 좀 넓어야 돼요. 네, 예. 이번에 이제 호주 쪽으로 넘어가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시장에 대한 이제 경쟁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던 인페이스 에너지랑 거의 비슷하게 그러네요. 예, 지금 사업 모델을 좀 키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작년에 이제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제주 쪽으로도 지금 그 MOU를 좀 체결을 하면서 네. 지금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OCI인데, 대표적인 두 종목이요. 예, OCI는 근데 이제 약간 좀 태양광도 있지만 최근에 그 부강약품을 예. 지금 아, 그렇죠. 대주주가 됐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태양광이긴 합니다만 갑자기 이렇게 약품도. 예, 바이오도 하면서 예. 사업이 다각화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 솔루션은 이제 태양광 VPP로 좀 가는 것 같고, 그렇죠. OCI는 태양광이긴 합니다만 이제 제약 바이오로 가는 것 같고. 사업이 너무 좀 다양해서 네. 확실하게 이 회사는 태양광이다라고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넓어집니다. 이제는 뭐 예.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크로스오버로 그렇죠. 여러 가지 모멘텀으로 회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예. 살기 위한 그런 전략을 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우리 FP님은 힘들겠지만 네. 여러 가지 더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 윤여민 FP와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 네.